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백배 프로젝트 3월달부터 시작한 백배 프로젝트고요. 네. 한 주도 팔지 않고 10년 장기 투자. 현재 지금 6개월 차 들어가나요 지금?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자, 3월달 이때죠. XOXL 기준으로 제가 3월 초에 유튜브를 개설했거든요. 네. 백배 프로젝트 시작하고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다 잘 돼서 그때 네. 태블릿 PC 잘 네. 샀고 네. 처음부터는 좀 물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3월 10일날 손실이 좀 되었고요. 네. 조금 수량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4일날 좀 400만원으로 좀 플러스로 금방 들어왔네요. 네. 방법은 1배수 QQQ, XOXX 스파이, 즉 나스닥 반도체 S&P 500을 1배수 사고 다 2배수도 사고 3배수 TQQQ, XOXL 6%까지 다 삽니다. 그래서 네. 1배수, 2배수, 3배수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과연 1배수 투자가 날까, 2배수 투자가 네, 날까, 네. 3배수 투자가 날까. 현재 보시니까 3배수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좀 볼게요. 자, 5월 1일날 보니까 XOXL의 3배수는 마이너스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보시면은 수익이 많이 커졌죠. 네, 미증시가 그러네요. 좀 상승을 해줘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7월 8일 보시니까 1000만원은 넘어갔습니다. 네. 모든 종목을 300만원씩 샀어요. 39, 27. 그래서 2700만원을 매수하고 수익은 1100만원. 자,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 지금 1400만원 정도 수입이고 2700만원 투자해서 1400만원, 거의 전체 수익률은 한 50% 되는 것 같네요. XOXL 수익은 64%, 평단가 나와 있고요. TQQ 94% 수익이고 6%는 조금 덜 오르죠. 안정적이지만 42%. 반도체는 2배수 USD가 수익률이 훨씬 높네요. 여기 엔비디아가 좀 비중이 좀 높아서 이게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TQQ는 지금 42달러인데 21달러에 매수했네요. 3월 초에 매수했고 현재 지금 9월 3일. 자, 10년 가져갈 거고요. 유튜브를 개설한 시점부터 구독자님들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매수했던 계좌입니다. 헤드앤숄더 가능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차트 보시죠. 자, 스파이 2021년 하반기 부분이요. 그때 지금 헤드앤숄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고점이었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잖아요. 네네. 헤드앤숄더는 좀 고점에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QQQ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좀 올라갔죠. 네. 여기서 좀 내려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좀 거래량이 큰데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윗골이 길게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거든요. 네. 고점 신호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음봉이 좀 나오니까 좀 내려가죠, 그죠? 네네. 자, 조금 올라갔을 때는 음봉이 출현해서 좀 내려옵니다. 여기도 좀 장대 음봉 좀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죠. 네네. 따라서 지금에서 장대 음봉, 거래량. 거래량 크다. 좀 상당히 위험한 조짐이고요. 자, 이런 음봉은 아닙니다. 장대 음봉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좀 얼마 없죠.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조짐이 보일 때는 제가 게시판으로 좀 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믿고 그대로 투자해도 될까요? 차트를 믿고 그대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해드려도 참고만적으로 하지 이걸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테슬라 샛별형 스타일이 좀 나타났잖아요. 네, 여기요. 네.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상승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샛별형 모습이 등장했다고 무조건 상승하진 않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다. 한 70%, 80%는 된다 해서 하는 거지. 요 시기 때 중국의 약간 부동산 위기하고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네. 위험했거든요. 네. 자, 테슬라 주봉 보시면 여기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왔다 그랬죠. 네, 네. 자, 이런 스타일이 있을 때는 하락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하락을 해서 조금 대비는 좀 했는데 아닐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네. 하지만 주식 투자는 100% 보고 투자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60에서 70% 비율로 그럴 확률이 많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고요. 차트를 맹신하지 마시고 차트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은 조금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를 그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세배 레버리지 중장기 투자는 적절한 방법이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좀 길게 좀 달아놨는데 네네.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어느 때 투자하나에 따라 다르죠. 40년 만에 오는 폭락, 10년 만에 오는 폭락 이럴 때는 거의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는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10년 동안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08 금융위기 때 그때 분할로 매수하신 분, 2009년도 투자하신 분 지금 어떠실까요? 엄청난 수익이죠. 네, TQQ 그 당시는 없었지만 QQQ 기준으로 그때부터 코로나까지 17배가 올랐어요.
1억 투자했으면 17억이 됐습니다. QQQ상으로. TQQQ도 아니에요. 이런 금융위기 때는 분할로 적절히 산다면 3배 레버러지라도 좀 나쁘지 않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배수로 하셔도 좋고요. 요즘에 좀 더 여유 있게 주식 투자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이거 좋다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네. 차트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비중 투자하면서 하는 게 적정하겠다. 제 비중도 말씀드리고 네. 자 그렇게 약간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하시니까 조금 여유 있게 투자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장기 계좌와 중단기 계좌를 꼭 구분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피디 계좌 다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은 제가 장기 투자 계좌죠. 10년. 오른쪽은 중기 투자. 왼쪽은 제가 10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도 한 올 초에 매수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주도 매도 안 했고요. 오른쪽 중기 투자 계좌는 적정한 때 올해 매도할 수 있고 내년에 매도할 수 있고 중기로 비중은 조절할 겁니다. 네. 자, 이거는 8월에 위주로 매수한 계좌거든요. 8월. 네. 7월 일부 8월 네, 전체적으로 네. 그죠?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면서 구독자님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매수한 매자인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17% 18% 어느 정도 나쁘지 않죠. 네. 따라서 장기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제가 왼쪽 계좌는 절대 건들지 않잖아요. 여기에 물을 더 타면요. 여기에 평단가가 흐트러집니다. 이게 $10 정도 되는데 절대 여기 물을 타면 $10가 $12, $15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훅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거나 수익이 떨어져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네.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한 그게 좀 없어질 수 있어서 흔들립니다. 저가에 매수한 애들은 오래 갖고 가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저가에 사서 절대 건들지 않고 보지 않고 장롱에 처박혀둬서 궁예처럼 눈틀 감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린 그 100% 프로젝트 이거요. 네. 제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거의 보질 않았어요. 이게 수익이 얼마인지 저도 몰랐어요. 오늘 열어보고 두들기고 와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10년 가져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3월 초 정도에 저가에 사서 10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열어봐서 수익이 좋네 안 좋네 1000만 원이나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는 10년 후에 구독자님하고 이거 보면서 마피디가 이렇게 10년 하니까 역시 분할 매수 사고 10년 장기 투자니까 효과가 있구나. 거기에 3배 레버러지를 투자하는 게 적절했구나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계획하셨던 계좌는 냅두시고 다른 계좌로 분리시켜서 거기에 투자하시고 단기와 장기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핵심은 과연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장기 추세 하락선을 뚫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지지선 상단을 뚫고 또 지지받고 그죠? 네. 올라가면 완벽한 아름다운 상승이다 말씀드렸죠. 요 근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위험하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세 하락이 아닌가 했는데 네. 아니죠. 따라서 지금 월봉 주봉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네. 현재 위치가 네. 상승기의 조정인지 하락기의 일부적인 상승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빨간 거 200일선이 보이시죠? 네. 200일선 중장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구분이 되는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냐 하락하는 구간의 기준은 200일선 위에 있으면요 네. 상승기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200일선 아래 있으면 하락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장기 추세 하락선도 있고 200일선 아래에 있죠. 네. 200일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해서 계속적 하락이었죠. 22년 그죠? 네. 그리고 200일선을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00일선에 지금 빨간 거에 위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뀐 겁니다. 아직도 대세 하락을 외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거죠. 지금은 비중을 50, 60 정도 투자하시면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 200일선까지 뚫고 내려간다 했을 때는 이때 비중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만약에 10% 20% 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80%의 수익을 볼 확률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상승기의 일시적 조정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주식 비중은 한 60, 70 정도. 저는 지금 80%인데 좀 오르면 저도 비중을 좀 줄일 겁니다. 네. 지금 사야 되는 거죠, 마피디님? 아닙니다. 아닌가요? QQQ죠. 이때 사셨어야 되고요. 제가 이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저도 샀고요. 그죠? 네. 자, 테슬라도 이때 분할로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샀습니다. 215. 네. 자, 이럴 때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마피디 추세선 하단에서만 산다. 그리고 공포스러울 때만 네. 산다. 네. 세 번째 뭐죠? 안 산다예요. 네. 평상시 안 삽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방 훅 지나가네요, 사야 되는 시기가.
따라서 놓치면 못 사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요, 이때는 공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라는 거죠. 자, 마피디가 다른 유튜버들이 네. 많이 하시는데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낭자 쓸 때이다. 그 피가 설령 당신의 피일지라도.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명언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거 계속 보고서 그래야 되지 해서 했는데 네. 중요하죠. 근데 써먹지 실용적이지 못해요. 이런 거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피디님은? 안 하진 않는데 별로 네. 하진 않죠. 쑥스러워서. 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저 마피디 채널은 약간 실용적인, 맨날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써먹고 본인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네. 맨날 이렇게 물고기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죠? 직접 잡으셔야죠. 물고기를 잡으시고 직접 해서 수익을 보셔야죠. 네. 당신은 분할 매수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주식 투자하시는데 분할 매수하고 계신가요? 저희 3월 초에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 네. 진행했을 때 3월 지금 15일이죠? 네. 15, 16일, 17일 하면서 급도의 공포 구간 17, 19, 24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매수했던 거죠? 분할로 매수합니다. 항상 왕창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수익도 좀 나서 그때 뭐 태블릿 PC도 사고 네. 뭐 그랬었죠. 이번 8월에 그 매수했던 계좌들도 다 분할로 매수해서 했던 계좌들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항상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리스크 없는 매매의 핵심입니다. 마피디님은 5일선을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5일선은 핵심입니다. 테슬라 지금 5월 말 정도 되죠. 5일선 위에 있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죠. 전략 매매 기법에 의해서.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5일선 위로 회복을 했죠. 네. 그리고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갔죠. 네. 그리고 5일선 밑에 하나 있죠, 현재. 네. 자, 그러면 전략 매매 기법에 의해서 5일선 아래에 하나 있다 올라가고 5일선 아래 두 개 있다 올라가고 3개 또 올라가고 4번째까지 5일선 밑에 있다면 좀 위험한, 좀 붕괴되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5일선 위에 있었죠. 네. 그러면 바로 하루 있다 올라가던가 이틀 있다 3일 있다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고 요 정도 자리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좀 5일선 밑에 좀 내려왔었죠. 요즘. 네. 그리고 또 내려왔고 올라갔죠. 그래서 쭉 올라갔죠. 자, 5일선 밑에 있지 않다가 한번 내려왔는데 네. 한 2, 3일 정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 더 추가로 무너진다면 비중을 줄이셔도 되지만 굳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네. 지금 현재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게 좀 기준봉이 될 것 같아서 요거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요 선만 지켜준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가격 할인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좀 네. 하락을 했는데 네네. 뭐 그게 처음 발생한 가격 할인이었다면 좀 하락이 많이 되는데 네. 이미 뭐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셔도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가죠. 네. 5일선 밑으로 깨지니까 쭉 내려가죠. 테슬라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도 보시면 월봉상입니다. 5일선 위에 있죠. 자, 안 깨졌죠, 5일선으로. 네. 5일선 살짝은 깨긴 깼는데 애매했죠.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다가 좀 내려가죠. 그래도 다시 5일선 회복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5일선 위에서는 항상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 주봉이든 월봉이든 5일선 밑에 있으면 좀 불안하다. 조금 매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씩 줄여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고수분들은 뭐 이거 굳이 참고하시지는 필요는 없지만 중수 이하 분들 그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약간 5일선 위냐 아래냐를 항상 파악하시면서 하는 게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좀 편하실 거예요. 테슬라 2,000불 간다고 확신하신다면 차트에 줄 그어놓고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유튜버고요. 장기 계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테슬라, 삼슬라 팔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거의 8개월째 삼슬라를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차트 긁고 하느냐?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좋은 종목인데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사시면 되고요. 이럴 때 사시면 되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장기 투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도 보시고 중기도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또 테슬라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부담스러우시니까 이 정도에서는 $300 부분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비중을 줄이시면 좋다로 말씀드리는 거지. 장기 투자로 계획하셨던 그 계좌의 그 테슬라는 고이 장롱 속에 그냥 모셔두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그리고 좀 지금처럼 저점에서 사서 지금 딱 쭉 오른다면은 그 계좌 다시 장기 투자로 옮기셔서 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차트 선거서 제가 지금 빠삭빠삭해서 야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코너죠. 마피님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 주 제가 틀렸어요. 저도 맞히지 못합니다. 이거 네. 어려워요. 몰라요. 저도 전문가 아니고요. 제가 네. 저번 주에 조금
조금 횡보한다 그랬는데 네, 경제 지표들이 네. 잘 나와서 좀 점핑을 좀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자, 지금 QQQ 차트 보시면 네. 외부적 환경이 없다면 무슨 네. 경제 지표 갑자기 나와서 안 좋고 네. 갑자기 무슨 돌발 악재가 터지고 네. 그런 게 없다면 현재 지금 여기 5일선 위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5일선을 깼지만 다시 하루 만에 회복해서 좀 강하다는 얘기고요. 계속 좀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 보이는 느낌은 맞아요. 하지만 근래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뚫는 거는 약간 좀 모양새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금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질지 오를지는 그때 상황과 지표를 좀 보면 되겠지만 뭐 지금 바로 맥없이 떨어진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자, 엔비디아가 만약에 502달러 근래 역사상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랠리가 더 갈 수도 있고요. 알파벳이 좀 뚫었거든요. 네, 근래의 네. 고점을. 네. 자, 이렇게 좀 주도주 느낌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썸네일상으로 테슬라 손절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일부분적으로 8월 23일날 그 손절한 거를 보여드리는 개념으로 썸네일을 했는데 약간 내용과 썸네일이 맞지 않아서 제가 조금 좀 경솔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따라서 구독자님들이 조금 네.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 먹은 욕보다 제가 금요일에 먹은 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뭐 사과드리고요. 좀 이제 썸네일도 좀 잘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 힘들다던 그 세배러브러지 10년 장기 투자 한번 마PD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